초대석. 서로 다른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 레인보우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무지개 초대 손님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교육전공 조현용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2009년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에서 1년간 한인 이슬리안 한국어 교육 방향과 미국 대학의 한국학과 발전 방향 등을 연구하셨고 국제 한국어 교육학계 부회장, 한국어 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회장, 경희대 국제교육원 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우리말 선물, 우리말 교실, 한글의 감정, 한국어 문화를 말하다,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등 다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을 강의하고 있고요. 네. 또 언어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글을 쓰고 있는 조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제 방송 출연하셨고 또 2년 전에도 출연하셨는데 그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점점 공부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공부하는 모임들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옛 글이나 한문이나 우리말의 옛 글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언어 문화를 소개하는 글, 또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거는 언어 교육과 치유에 관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심리적인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교육을 통한 심리 치유에 관한 그런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국악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국악까지 사물놀이도 배우고 있고 민요도 배우고 있고 요즘에 경기 민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최근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하우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책은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를 연구하는 분들 또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 또 다문화사에 몸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글쎄 제 책이지만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써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지나치기 좀 어려워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저는 좀 쉽게 말하듯이 강의 형식으로 쓰고 있어서 아마 글을 읽으시면 저와 대화하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읽고 나면 한국어 참 좋다. 한국 문화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셔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한류의 근원을 찾아가는 마음들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저는 교수님 책 몇 권 이렇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혀졌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 책에 그 한류에 뿌리는 한국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더라고요. 한류를 이야기할 때 갑자기 생긴 현상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한류는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장점이라든지 또 세계와 또 이웃과 소통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는 뭐니 해도 한국어죠. 그래서 언어 속의 어떤 부분들이 한국인의 특징 또 한류의 뿌리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어 속에는 어떤 문화 요소가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요? 뭐 한국어 자체가 문화적이니까 뭐 당연히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몇 가지 간단한 얘기들을 하면 보통 한국어의 특징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하면 형용사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용사. 그래서 뭐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도 발달하고 맛을 나타내는 말들도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어에서는 달달하는 말을 스위트라고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달다도 있고 달콤하다도 있고 달짝지근하다. 다디달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들쩍지근하다 또 이런 말들도 있죠. 네네. 달달하다 이런 예. 말들 좋은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형용사들이 발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변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다양한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섬세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한류의 뿌리와도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데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관심들이 형용사 또 의성의태어의 발달로 네네네.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높임말도 마찬가지고요. 높임말도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네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높여주고 네. 또 친해지면 또 높임말이 좀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상대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높임말이 발달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 높임법이 발달했다고 해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높임의 정도가 네. 달라지고 달라지죠. 네, 네네. 그런 거죠. 이번 책의 이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를 살짝 살펴보면 다양한 우리말, 한국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리도리, 건지건지 이런 유화어들 정말 아주 정겹습니다. 네. 이런 유아어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는 실제로 이런 유아어가 있는 언어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이 유아어는 몇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듣고 따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리도리 해봐 그러면 그 고개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듣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라서 네. 듣기 훈련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훈련한 게 아니라 또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거나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목을 가누는 연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리도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네. 고개를 네네.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목을 가누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네. 곤지곤지는 이제 물건을 쥐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잼잼이나 곤지곤지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네네. 손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네네. 눌러주는 것이 눌러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운동 효과와 언어를 배우는 효과와 네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사실 잼잼 같은 경우 이렇게 손을 쥐지 않습니까? 한번 네.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네네. 저는 이거 하루에 한 1000번쯤 합니다. 아, 이게 이게 운동 효과가 있습니까? 심장 강화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사물놀이 배우는 것에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그 한의과 교수님하고 같이 하거든요. 아. 근데 그 심장 강화 효과에 이 손을 쥐었다 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좋답니다. 도움이 된다고. 그 실제로는 곤지곤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곤지곤지가 손바닥에 있는 다양한 네네. 혀를 눌러주기 때문에 네네.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도리도리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도리도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아. 아침에 일어나면 도리도리 합니다. 몇 번씩 하십니까? 숫자는 정확하게는 안 세봤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리도리 하고 나면 훨씬 낫습니다. 아, 가볍게 풀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곤두곤두라고 그래서 네. 발끝으로 서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원래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데 네.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발끝에 보통 긴장도가 모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브라브라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두 발 양발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걷기 연습이면서 네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네. 그 유아와 그런 그 건강, 네, 말하기 네. 아. 이런 게 연결된다는 거는 너무 훌륭한 그런 네. 교육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리고 또 이 잣나무 그 이야기도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잣나무는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들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네네. 잣나무가 영어로 뭘 것 같습니까? 잣나무. 네. 잣나무는 사실은 소나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영어로 보통 파인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 잣나무의 학명 그리고 잣나무의 영어명을 찾아보면 코리안 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나무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옛날 노래 향가에 네. 찬기파랑가라는 그 네.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네.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잣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중에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식물이 잣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잣나무는 보통 한 60m 정도 자랍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요. 예.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네. 그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예, 예. 그런 물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보통은 뭐
치유의 숲이나 이런데 네네. 잣나무들을 많이 네, 심는데요. 네네. 이게 일본어에서도 잣나무는 조선소나무라고 합니다. 조선송이라고 그렇습니까? 하고요. 네네네. 옛날 중국어에서도 신라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잣나무가 가장 한국적인데 네네. 가장 어떤 그 기상을 나타내고 높이 솟아 있고 네.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네. 그래서 저는 잣나무야말로 한국인다운 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잣나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제가 가평에 잣나무 숲이 있거든요. 잣향기 푸른 숲이라는. 네네네. 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바퀴 도시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요. 네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네. 잣나무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잣나무 숲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먹는 거기도 하죠. 네네네. 그래서 음식으로서도 굉장히 좋고요. 네. 잣나무가 가구에도 잘 사용되고 그래서 네. 실제로 뭐 버리는 것이 없다고 하는 좋은 나무입니다. 유용한 나무입니다. 네. 한국인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그 외국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리랑 이 말도 참 아름다운 우리말이죠. 예. 예. 아리랑은 저는 이제 제가 아까 국악을 한다 그랬으니까 네네네. 제가 아리랑거 희노애락이라는 그런 걸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는데요. 예. 저희가 팡팡통통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요양원에 이제 위문 공연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가고 계시죠? 있는데 네네. 아리랑은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면은 근데 어떤 게 맞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요. 네. 단지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리랑의 의미는 뭘까? 그런데 그 힌트가 쓰리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리랑이만 나오는 가사도 있지만 네네. 아리랑 쓰리랑이 같이 나오는 가사도 있잖아요. 아리랑 쓰리랑. 예, 예. 그래서 아리다와 쓰리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리다라는 말은 아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아프다. 그래서 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린다. 예. 그래서 아리다, 알타, 아프다가 같이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쓰리다는 쓰리다, 슬타, 슬프다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아픈 고개고요. 네네네. 쓰리랑은 슬픈 고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픔의 고개, 슬픔의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인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프면서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 넘어가게 해달라.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고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리랑 고개에 머물러 있으면 늘 슬픈 감정 속에 사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네. 늘 아픈 감정 속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아리랑 고개를 나를 넘겨줘서 네. 빠르게 넘어가서 넘어가게. 그러고 나면은 웃음도 나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아리랑 쓰리랑을 들으면서 네네네. 지금도 많이 아프신 분들 슬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고개를 잘 넘어가시기를 네. 기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는 안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예, 안 넘어갈 수 없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반갑다, 사랑하다, 좋다. 이런 우리말에 대한 풀이도 흥미롭습니다. 네네. 그런 단어들이 한국인들이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는데요. 네네. 뭐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 반갑다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반갑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못합니다. 반갑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반갑다라는 말을 번역을 못합니다. 한국어에만 거의 있는 언어거든요. 반갑다. 근데 반갑다라는 말은 사실은 반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짝반짝이라든지 네네네. 뭐 반딧불이라든지 할 때 네네. 반이 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모음을 네네. 바꾸면 번개가 되거든요. 네네네. 번개도 빛이라는 뜻입니다. 음. 실제로 누구한테 뭐 반했다라든지 네네. 이런 말도 사실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단어들인데 아. 반갑다라는 말은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얼굴이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웃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빛이 난다라는 말을 웃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굴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웃지 않는다면 네. 거짓말하는 거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저 스스로도 늘 반성하는 게 내가 정말로 반가웠을까? 그랬다면 웃었어야 되는데 네.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웃음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 선생님을 만나서 네네네. 반갑습니다 하고 웃을 수는 있죠. 네. 돌아서는 순간 곧바로 웃음이 사라집니다. 아,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 웃음이죠. 근데 그렇군요.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집에 가서까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좋은 일 있냐? 왜 그 이렇게 여운이 싱글벙글하냐? 계속 남는 거네요. 그런 거죠. 아, 그게 진짜 반가운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생활하면서 반갑습니다는 표현을 자주 써야겠습니다. 자주 쓰고 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오늘도 존 선생님 뵙고서 반갑습니다 하고 했는데 네네네. 웃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여러 번 뵈면서 네. 와, 오늘의 반갑습니다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절대 빈말은 아니고요. 예. 또 이 밖에 우리 한민족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말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중요한 민족이다. 네, 정의 민족. 정의 민족이다. 근데 왜 정의 민족이에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합니다. 존 선생님은 우리가 정이 많은 사람들 같아요? 따뜻한 마음씨, 예. 배려한 마음. 예를 들어서 조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나라들에서 이제 외국인 분들 많이 오죠. 와시죠. 예. 그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만날 땐 우리보다 더 정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런데 왜 한국인은 정이 많다라고 할까의 네네. 대답은 이 속담이 있어요. 네.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그게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죠. 네네네. 미운정 고운정에서 미운정이 앞에 있죠. 네네. 앞에 있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어떤 말이든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네. 뭐 대부분 물어보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예,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아,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애들이 똑똑해서 앞에 있는 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네. 미운정 고운정에서는 미운정이 중요한 겁니다. 네.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운정은 많습니다. 근데 미운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냐면 밉다고 안 볼 수 없으니까. 네네네. 밉다고 저 사람하고 헤어져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밉지만 서로 잘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정이 생깁니다. 그럼 한국인의 정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미운 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네네네. 그럼 미운 정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잘해줘야 됩니다. 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미운 정이 생깁니다. 그럼 이 관계 맺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더 심하게 표현할 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저는 자식 대하듯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운 자식이라는 말이 당연히 자식은 밉다고 버립니까? 네네네. 안 버리죠. 네. 근데 남은 버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미움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렇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주고 잘해주다 보니까 네네. 정이 생겼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미운정 고운정이 쌓이더라. 아, 그러면 헤어지지 않게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이론이 된다, 가족이 그렇죠. 된다 그런 느낌이 그렇죠. 같네요. 같이 이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같네요. 밉다고 버리지 않는다가 사실 우리 민족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은 네네네. 고운정은 누구나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아, 미운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운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었다. 뭐 그런 이야기, 정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전통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이 있는 민족이야라고 얘기할 때는 네네네. 아 미운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민족이다. 네네. 뭐 그 성경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밉다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된다.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내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네네. 사실은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때론 이 타문화와의 어떤 상호관계 및 교류할 때 있어서 또 음악이 언어 이상의 이게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악팀의 일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음악을 통한 이 상호 어떤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류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말로 한류가 더 좋아지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외국에다가 내보내고 외국인들이 우리 걸 좋아하는 거에 환호하는 것만으로는 좀 한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좋은 방송들에서도 외국의 좋은 노래들 특히 우리의 음악을 좋아하는 국가들의 특히 뭐 우리 동남아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들의 좋은 음악들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우리도 자주 들어보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국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음악을 또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그런 공통점들을 찾는 노력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 민족의 고유의 음악들은 사실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그 칭찬해주고 그런 음악들이 주로 많죠. 그래서 그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음악들을 같이 보면 듣고 뭐 배워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쌍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이 이후에 또 어떤 책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엔 저는 언어 교육이 치유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은요. 한국어 배워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졌고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요? 예, 특히 일본의 그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나 제가 이제 케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어 배워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야. 근데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앞으로 외국어는 뭐 AI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더 필요할 거라 생각돼요. 왜? 내가 치유되는 기분으로. 저도 아침마다 일본어 공부를 하거든요. 일본어의 좋은 문장들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좋아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어휘들이나 문장들을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게 가르쳐 준다면 하루가 훨씬 더 그 밝아지고 뭐 우울한 기분에서도 사라질 거라 생각해서 그런 류에 관한 책들과 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네, 잘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말에 틀리다란 말하고 다르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구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다른 거를 한자로 얘기할 때는 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을 별자리죠. 그래서 뭐 부부 유별할 때 별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유별할 때 별인데 별을 다르다는 거를 가장 나쁜 쪽으로 가면 차별이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쪽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특별이 됩니다. 특별. 저는 별은 늘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부부 유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부 특별이 되는 거죠. 부부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죠. 남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라는. 저는 그래서 부자 유친이라는 말도 유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유별. 부모는 자식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붕우 유신도 붕우 유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다. 근데 그 별이 무슨 뜻이냐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또 여기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초대석 마치면서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신지요? 예, 그 두 노래를 신청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남진 선생이 부른 그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인데 뭐 저희 아버지 18번이기도 하신데요. 그 가사가 사실은 이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거라서 한국에 와서 고생하시는 그런 외국인 분들이나 또
한국에 와서 네. 부모님들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한국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고요. 네. 하나는 이제 미얀마 노래인데 요즘에 미얀마가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그 미얀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노래라고 하고 네. 시를 가사로 담은 노래라고 해서 네, 네. 저희도 그들의 노래를 네. 듣고 또 한번 감상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네, 네. 이 두 노래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 주신 곡 감사의 선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초대석 오늘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교육전공 조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방원시마 나야라모쿠 부디공통리드wen 남wen샤야가이마 타람예티 လုံ나마 쇠미စွာ 통예 စွပြတ်နေ ချစ်သူ တိလေတွေ့ဝင်ရမှာမင်းမျက်နှာလာဝံမြင်ဝင်လေမြင်ရှိလဲဆွဲမြဲစွာဘယ်လောက်ဝေးနေမောကြည့်ရင်မိုးကောင်းငင်လို့ရှိတွေ့လို့နေချစ်သူတည်လေဘယ်မှာဝေးဝေးဘယ်မှာဖြစ်ဖြစ်တွေ့နောင်ရင်ငင်အိမ်မက်မှာစင်မြဲရှိ 오늘 함께한 우리가 움직여처럼 여기까지입니다. 듣자 하니 이란 캐슘 국제공항 인근의 체감 온도가 무려 81도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데요. 위세를 떨치던 이 여름도 조금씩 고개를 숙이는 듯합니다. 남은 여름 마무리 잘 하시고요. 9월 초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영 PD였습니다.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 없었을 것을 해쳐온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여 온다.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